관계는 무너질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든을 넘긴 한 어르신이 제게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싸우고 나서, 큰 사건이 있고 나서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끝날 땐 대부분 아주 작은 신호들이 쌓여갑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거리는 멀어져 있죠. 70대 초반의 정할머니는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싸운 것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없었는데 그냥 서서히 멀어졌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연락을 미룬 게 시작이었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끝은 늘 연락이 줄어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하루 이틀 미룬 전화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불편함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든을 넘긴 김어르신은 옛 직장 동료와의 만남을 떠올리셨습니다. 예전엔 만나면 즐거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턴 자꾸 피곤해지더라. 괜히 비교하는 말,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점점 덜 만나게 된 거야.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몸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면 이미 관계의 줄은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궁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사람이 뭘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관심이 끊어진 자리엔 무관심이 들어서고 그 무관심은 침묵보다 더 빠르게 거리를 만듭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화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예전에는 고민을 나누고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안부 인사 몇 마디로 끝나버릴 때 이미 관계는 기울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새벽에도 전화해서 고민을 털어놨는데 지금은 날씨 얘기, 뉴스 얘기만 해. 깊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는 건 곧 관계의 뿌리가 말라간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만남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아니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나갔어. 이 말처럼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때 사실 그 관계는 이미 반쯤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곁에 있다고 다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데도 허전하고 말이 오가는데도 텅 빈 느낌이 든다면 이미 관계는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상대가 힘들 때 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전화가 안 가더라. 미안했지만 그게 진심이었어. 더는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 한 어르신의 이 말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작은 어려움에도 손이 먼저 가지만 끝이 다가오면 마음조차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신호는 크고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사소한 감정, 몇 번의 미루는 행동이 쌓여 관계의 줄을 끊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싸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잊혀져서 사라진다. 다음 2장에서는 이렇게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관계가 서서히 멀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럴 때 어르신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전화할 걸,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걸, 괜히 괜찮은 척하지 말 걸. 70대 후반의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다시 마주쳤죠. 그때 친구 얼굴 보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걸 못했는지 몰라. 작은 안부 전화 하나가 사실은 관계를 지탱하는 큰 줄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81살의 이 어르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했어. 근데 70 넘으면서 생각을 바꿨어. 고맙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는 말은 미루면 안 된다 싶더라고. 그분은 지금도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같은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처럼 꼭 전화합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살 것 같아. 그분의 표정엔 긴 세월을 함께한 끈이 아직 단단히 묶여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엔 선이 필요해. 내가 다 맞추면 언젠가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늦게 배운 게 선을 지키는 것이야. 예전에는 늘 친구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셨다 합니다. 그러다 본인 사정은 뒷전이었고 결국 섭섭함만 쌓였죠. 이젠 거절도 말해.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오래 가더라고. 할아버지의 그 말은 무조건 잘해주는 게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건강한 거리는 관계를 오래 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만남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82의 정할머니는 매달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별한 메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수 만든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면 충분했죠. 사람을 자꾸 만나야 마음이 덜 낯설어져.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 말처럼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결국 같은 메시지로 모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눈치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거창한 화해가 아닙니다. 작은 표현, 작은 연락, 작은 만남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관계의 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줍니다. 여러분, 멀어진 마음을 붙잡는 건 늦게 깨닫고 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호가 보이는 단계라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한 통 더 걸고 마음을 조금 더 솔직히 내놓고 내 시간을 조금만 내어준다면 10년 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관계의 끝을 막지 못했을 때 남는 후회와 그것을 어떻게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은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을 때 자주 걸던 번호가 이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 함께 찍은 사진 속 웃음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질 때,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미 멀어져 있구나. 80세 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전화를 미룬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어. 다음에 해야지가 결국 영영 못하는 게 되더라. 그분은 목소리를 잠시 가라앉히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지금은 자주 해. 후회가 남겼지만 그 후회가 다음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정반대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큰 오해로 친구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땐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그냥 전화를 걸었지. 미안하다고. 놀랍게도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받아줬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어. 그때 느꼈지. 후회를 후회로만 남기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끊어진 줄 알았던 순간에도 작은 용기 하나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관계의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짐처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교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후회가 찾아왔다면 그 후회에 멈추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전화 한 통, 밥 한 끼,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제의 후회를 내일의 지혜로 바꾸는 일입니다. 80을 넘긴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로 늙어간다. 관계가 남으면 마음도 늙지 않지. 그 말은 참으로 잔잔했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끝났다는 7가지 신호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후회를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남은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짧은 안부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후회 대신 평안을 남겨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